일단 앞서서 이제 컨테이너 시큐리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보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 대한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 5가지 컨테이너 보안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리스크, 그리고 레지스트리 리스크, 오케스트레이터 리스크, 그리고 컨테이너 리스크, 호스트 리스크가 존재하고요. 베스피는 이제 데브색 옵스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빌드 단계, 디플로이 단계, 런 각각의 단계에서 저희가 하는 방법들을 데모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핀의 이제 데브섹옵스는 밸브라는 툴체인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요 이제 오픈 소스와 그리고 어떤 페이드 서비스, 유료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큐리티 부분은 그 프리즈마 클라우드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관련돼서 그 컨테이너 보안에 관련된 그 도커 레지스트리라든지 이런 등등의 오픈 소스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데모 순서는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미지 리스크에 대한 데모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리스크는 이제 빌드 단계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러닝 단계에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빌드 단계에서 조치를 취한다면 훨씬 더 그 비용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리즈마 클라우드가 이제 젠킨스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빌드 단계에서 이미지를 스캔하고 그리고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포트를 통해서 사전에 이미지 취약성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는 익숙한 그 젠킨스 화면을 통해서 도커 이미지에 대한 취약성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 조치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배포를 가능하게 됩니다. 보안 담당자는 취약성이 이제 사전에 조치된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실시간 웹 공격 차단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취약성은 라이브러리, 패키지, 그리고 도커 이미지 각각 레이어 단위에서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이제 컴플라이언스는 기본적인 이제 그 이아스에서 말하는 그 컴플라이언스하고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CIS 모범 사례 그리고 프리즈마 클라우드에서 자체 정의한 어떤 그런 컴플라이언스 항목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그림은 데브옵스 그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커밋 단계에서 젠킨스 파일에 프리즈마 클라우드 스캔하는 과정 코드가 삽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프리즈마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미지를 스캔하고 리포트를 확인하는 단계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데모를 통해서 잠깐 이 CI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젠킨스 화면이고요. 컨테이너 하나를 배포하는 파이프라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것 중에 좀 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프리즈마 클라우드에 스캔하는 이미지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플로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리포트 기능도 젠킨스에 통합돼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ulnerability와 그리고 compliance를 위반된 사항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컴플라이언스 항목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해결된 항목과 그리고 새로 발굴된 어떤 취약성들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이고요. 동일한 내용들을 프리즈마 클라우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예, 모니터링의 그 vulnerability 화면을 보시고 있고요. CI 화면에서 지금 이미지 취약성 분석이 일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디테일한 상세 정보를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vulnerability, compliance, 각 도커 레이어 단계별로 취약성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어떤 그 레이어에서 취약성이 발견됐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인포, 패키지 인포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어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리스크에서 이제 런타임에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프리즈마 클라우드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프리즈마 클라우드는 레이더라는 그 모니터링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통해서 취약성 및 컴플라이언스를 확인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모니터라는 어떤 기능의 vulnerability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화면을 통해서 각각의 이미지의 위험도별로 정렬을 하고
어떤 위험도부터 해결을 해 나가야 될지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취약성 위험도별, 컴플라이언스 항목별, 얼랏, 블록 처리 기능들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중인 그 컨테이너를 블락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은 결정이긴 한데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데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화면은 레이더 화면이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들은 네임스페이스를 지금 선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화면에 이제 컨테이너가 다수 존재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컨테이너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혹은 사용자가 정의한 필터를 적용해서 이런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샘플이라는 네임스페이스와 쿠베 인그레스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선택했고요.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각각의 노드가 이제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ulnerability 관점에서 보다가 compliance로 보다가 그다음에 런타임 관점으로 보다가 이렇게 관점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 노드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 그 노드 하나에 대한 그 런타임 이벤트, vulnerability, compliance 이런 각각의 항목들을 상세하게 이제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왼쪽에 이제 이미지들은 앱 파이어월이 적용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인터넷에 오픈되어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모니터에 vulnerability로 이동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데모를 보셨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레지스트리 운영 부분인데요. 앞서서 이제 이미지에 대한 그 리스크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빌드, 런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도커 레지스트리로 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이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보안성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도커 레지스트리는 그 CSP가 제공하고 있는 안전한 도커 레지스트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기업 내에서는 그 도커 이미지를 외부에 보관하는 것들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프라이빗 도커 레지스트리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그 도커 레지스트리는 인증인가가 적용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접근 제어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미지에 대한 취약성 분석을 해야 되고, 이런 그 취약성 분석이 한 이후에 트러스트 사이닝을 통해서 이건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다라는 걸 마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스핀 데브세곱스에서는 하버라는 툴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하버라는 툴은 그 CNCF의 그 졸업 프로젝트죠. 그래서 얼마 안 됐습니다. 2020년 6월에 졸업을 했고 이 하버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버는 이미지 스캔을 외부 그 스캔 프로바이더와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이전에는 이제 오픈 소스로 제공되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센트OS의 클레어라는 것과 뭐 아쿠아 시큐리티의 트리비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옆에서 보시는 화면은 그 하버의 이미지 스캔 분석 결과인데요. 특정 이미지가 있고 거기에 취약성 분석된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이것들은 이런 분석 결과 허용되는 범위 이상인 경우에 사이닝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로 마크해서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디플로이 단계에서 보신 거고요. 이제 도커 레지스트리를 운영 단계에서는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프리즈마 클라우드는 이제 도커 레지스트리,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대한 레지스트리에 이제 저장된 이미지에 대한 취약성 분석도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실 일은 그 프리즈마 클라우드의 레지스트리에 대한 URL을 등록하고 그리고 인증 정보를 입력하면 어떤 이제 레지스트리에 속해 있는 저장되어 있는 도커 이미지들에 대한 취약성 분석이 일어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또 신규 이미지 등록 시에 이미지 스캔이 즉시 실행되도록 웹북 설정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지스트리 화면이고요. 네,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각각의 그 이미지들에 대한 취약성 결과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클릭하고 들어가면 그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디펜드 설정으로 좀 들어왔는데요. 이미지의 레지스트리 세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등록되어 있는, 제가 이제 레지스트리 하나를 등록했기 때문에 방금 보셨던 그 화면을 보셨던 거고요. 추가적인 레지스트리를 등록해서 그 레지스트리에 속해 있는,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같이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레지스트리 부분을 런 단계에서 어떻게 취약성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오케스트레이터 리스크로 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레이터는 쿠버네티스가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쿠버네티스의 이제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통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쿠버네티스의 리드 권한을 준다 하더라도 특히 이제 테넌트별, 그러니까 특정 네임스페이스에는 접근 가능하고 다른 네임스페이스, 다른 서비스의 네임스페이스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권한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또 시크릿 등 그 민감 정보에 대한 조회 권한도 통제가 필요합니다. 일단 컨테이너 배포는 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배포 및 최종 승인자가 이력을 기록하고 이제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개발자나 혹은 운영자 개개인의 그 라이트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고, 그리고 모든 그 디플로이 상황들은 어떤 툴, 배포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배포를 해야 됩니다. 그 베스핀 CI/CD 파이프라인은 배포 승인 단계를 두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스테이지 배포할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 프로덕션에 배포할 때 승인 단계를 두고 이런 권한 이 툴을 통해서 이제 배포가 일어나고 또 최종적으로 보완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 컨테이너를 배포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권한 관리를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자나 운영자한테 이런 권한들을 부여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쿠버네티스에는 알백 관리가 특히 필요한데요. 그 롤과 롤 바인딩이라는 오브젝트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넌트별 접근 통제는 뭐 네트워크 폴리시라든지 파드 시큐리티 컨텍스트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는 기덥스 방식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덥스는 코드를 기반으로 인프라스트럭처 및 배포 형상을 깃을 통해서 이제 운영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그 RBAC을, 그러니까 특정 사용자한테 권한을 부여한다, 혹은 그 네임스페이스의 접근 권한을 변경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이제 코드를 수정하고 머지 리퀘스트, 뭐 풀 리퀘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안팀 또는 보안 담당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코드를 병합해 주게 됩니다. 베스핀 데브세곱스에는 아르고 CD라는 툴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그 CNCF 인큐베이팅 프로젝트입니다. 아르고 CD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이제 코드가 머지가 됐을 때 실제 쿠버네티스에 이걸 적용하는 단계를 아르고 CD가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모든 이런 기덥스 방식의 그 좋은 점은 모든 감사 기록이 Git 커밋 히스토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운영 오브젝트를 직접 수정한 경우에 아르고 CD를 통해서 아도브 싱크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의적인 목적으로 혹은 어쩔 수 없이 운영상의 필요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오브젝트를 건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오브젝트의 변경 사항을 관리함으로써 추가적인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하고, 그러니까 악용하는 사례들을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이제 아르고 CD 화면이고요. 보시면은 그 데모 환경에 적용된 롤과 롤 바인딩 설정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 롤 바인딩에는 클러스터 롤 바인딩이 되어 있고 어드민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롤 바인딩 설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플로이 권한, 디벨롭 권한 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디플로이 권한에서 특정 네임스페이스, 싹샵이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알리스킴 그리고 밥최 뭐 이런 사람들이 라이트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는다라는 부분들을 세팅하고 있고요. 이제 코드로 왔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알리스 김이라는 사람이 디플로이 담당자였지만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다라는 것을 좀
가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리스 김이 존 김으로 좀 바뀌었고요. 이제 기도수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세에 커밋을 해야 되겠죠. 이제 운영자가 이런 그 알백 설정을 좀 바꾸고 있는 단계고요. 기세에 커밋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세에 이제 푸시를 하게 될 겁니다. 네, 푸시를 했고요. 네, 다시 넘어와서 이제 GitHub 상에서 플리캐스트를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데모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플리캐스트를 날리게 되면 리뷰어가 셋옵스, 그 시큐리티 담당자여야 되겠죠. 시큐리티 담당자가 머지 승인을 해줘야 되겠지만 여기는 데모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어드민 권한으로 직접 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다시 아르고 CD로 돌아와서 조금 있으면 이제 아르고 CD가 자동적으로 변경을 감지하게 되고요. 네, 아로브 싱크가 났다라는 게 감지가 됐고요. 네, 다시 바로 싱크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된 것도 확인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리스크를 디플로이 단계에서 기도수를 적용해서 사용자 권한, 오케스트레이터에 대한 리스크였죠. 디플로이 상황에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컨테이너로 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의 이제 구성 승인 프로세스라고 했는데요. 이제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를 배포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을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이제 파드라는 게 있고요. 그 파드 안에는 다양한 것들을 좀 설정할 수 있는데 시큐리티 컨텍스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 설정을 통해서 그 OS 자원에 접근 권한을 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프리비질리 세팅을 한다든지 호스트 네트워크에 접근 권한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일부만 지금 발췌를 했는데 아무튼 더 많은 항목들을 컨테이너 레벨에서 OS에 접근 권한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내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 적용되기 전에 이걸 차단할 수 있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사후적으로 조치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그 보안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프리즈마 클라우드는 디펜더라는 그 에이전트가 있고요. 이건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쿠버네티스 데몬셋으로 운영됩니다. 이 데몬셋이라는 것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각각 워커 노드에 하나씩 파드를 띄운다는 얘기고요. 그 파드에 디펜더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OPA 정책 승인 평가 라이브러리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프리즈마 클라우드는 기본 승인 정책을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승인 정책을 추가적으로 사용자들이 디파인을 하고 추가적으로 정책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레고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이제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을 잠깐 데모를 통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드미션 컨트롤러의 오픈 폴리시 에이전트에 대한 설정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여주고 있는 데모고요. 어드미션 컨트롤러라는 걸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어드미션 컨트롤러를 설치하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프리즈마 클라우드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룰셋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프리빌리지드 파드 크리에이티드라는 것을 블록으로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요. 좀 더 이제 보면 그 데모하고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보면 좀 이해하실 텐데요. 소스 코드로 넘어왔고요. 이제 파드를 정의한 그 야물 파일입니다. 이 파드에 그 시큐리티 컨텍스트가 정의되어 있고 프리빌리지드를 true로 해서 특권을 가지도록 이 파드를 세팅한 것이고요. 좀 전에 보셨겠지만 이제 프리벤트 블락한 상태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프리즈마 클라우드가 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 보시면 이제 어드미션 웹훅에 의해서
밸리데이팅 웹쿡이 동작을 했고 그 다음에 디나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쿠버네티스 상의 어떤 오브젝트를 배포하기 전에 또 위험도를 평가하고 차단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컨테이너의 런타임에서의 방어로 좀 넘어왔고요. 프리즈마 클라우드는 디펜더를 통해서 컨테이너 런타임 방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네트워킹, 파일 시스템 등등에서 런타임 방어를 할 수가 있고요. 런타임 정책 설정을 통해서 어떤 프로세스는 허용하겠다, 어떤 프로세스는 허용하지 않겠다, 또 그리고 채굴하는 어떤 형태의 프로세스가 동작하고 있으면 확인해서 차단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고요. 허용된 네트워크, 그리고 허가되지 않은 네트워크, 그리고 접근 가능한 파일, 접근하지 않는 파일들, 패스들을 정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컨테이너의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이 이제 기록을, 히스토리를 남기게 되어 있는데요. 컨테이너 포렌식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통해서 그 컨테이너에서 실제로 어떤 작업들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력을 추적해가면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서 설정했던 런타임 정책에 의해서 발생한 다양한 이벤트들이 기록을 남기고 있고요. 이것들은 이벤트 화면에서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컨테이너 레벨에서 또 런타임 레벨에서 하실 수 있는 작업 중에 네트워크 파이어를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컨테이너 라이프 사이클이 매우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 네트워크 방화벽 설정 같은 방법으로는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통제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프리즈마 클라우드는 동적 네트워크 방화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한 경로 및 포트를 확인하고 이것들을 직접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설정을 통해서 혹은 그 학습을 통해서 그 학습되지 않은 어떤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를 차단한다거나 알럿을 발생시킨다거나 이런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그 학습된 그 네트워크 경로 외에 추가적인 네트워크 경로를 얼라우하거나 혹은 프리벤트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것들의 이제 동작 방식을 잠깐 그 설명을 드리면, 변경된 설정은 디펜더에 의해서 호스트 OS의 IP 테이블을 변경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미 이제 데모 화면을 잠깐 보셨는데요. 네, 이 레이더 화면이고요. 레이더 화면에서 그 컨테이너 간의 연결 정보가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점선으로 보여주는 부분은 그 관리자가 직접 설정한 부분들도 같이 함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벤트 부분으로 좀 넘어가서 네트워크 파이어의 다양한 알럿들이 관찰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 파이어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입니다. 네트워크 파이어이 L4 레이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격들을 차단하는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요즘에 이제 7 계층에서 공격이 다양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런타임 웹 공격에 대한 컨테이너 보호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리즈마 클라우드는 다양한 웹 공격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을 제공하고 있고요. 호스트로 유입되는 모든 요청을 디펜더가 허용 여부를 판단해서 대상 애플리케이션에 요청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제 그 디펜더 동작 방식을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index.html 이런 어떤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호스트 네트워크에서 그 컨테이너 네트워크로 전달할 때 IP 테이블 설정에 의해서 그 디펜더가 바로 모든 요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디펜더가 설정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 설정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 배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이런 그 원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에서 이제 제공하는 것들을 보면은 뭐 SQL 인젝션이라든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어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전스 게더링을 통해서 브루트포스 프로텍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펜더 부분에 파이어월로 들어갔고요.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DVW 테스트 룰이라는 걸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모든 설정에 대해서 프리벤트 하겠다. 모든 어택에 대해서 프리벤트 하겠다라는 설정을 제가 했고요. 뭐 그 외에도 HTTP, 파일 업로드 이런 것들도 지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했고요. 네, 이 DVWA 컨테이너는 같은 컨테이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어플리케이션은 컨테이너 상에서 다양한 웹 공격을 그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도구고요. 네,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할 거는 그 SQL 인젝션에 대한 데모이고요. 자, 아이디를 입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SQL을 인젝션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제가 데모를 껐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유저 아이디를 입력하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SQL을 입력을 했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리즈마 클라우드가 이 액세스 디나이드 화면을 띄운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SQL 인젝션을 차단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PHP 어드민 정보를 보는 데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네트워크 방금 보셨던 SQL 인젝션에 대한 그 네트워크 파이어월이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이 적용된 그 이벤트가 발생한 것들을 보시는 화면이고요. 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PHP 어드민에 대한 실행을 했고 프리즈마 클라우드가 액세스 디나이드 화면을 띄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인포메이션 릭이라는 타입의 어택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에 대한 데모를 마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스트 OS 레벨에서의 런타임 방어인데요. 이거는 이제 컨테이너 레벨에서 그 제공하고 있는 모든 유사한 수준의 런타임 방어를 기능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호스트 레이더에서 이제 호스트 레벨에서 있는 데모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호스트 레벨이 아니라 그 호스트 안쪽에 떠 있는 어플리케이션 수준들에서 이제 그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쿠버네티스 환경에 운영되어 있는 워커 노드 안에 떠 있는 프로세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들 간에 똑같이 네트워크 설정들이나 어떤 프로세스들이 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쿠블렛이라는 걸 하나 클릭을 하게 됐는데 쿠블렛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커 노드 4개의 이제 워커 노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개는 이제 그 AWS의 그 EKS가 제공하고 있는 워커 노드고 2개는 GKE의 워커 노드인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AWS 워커 노드에 6개의 취약성이 발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 하나의 호스트 정보에 대한 vulnerability라든지 compliance, 패키지 인포 등등의 정보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패키지 인포, 클라우드 프로버에 대한 메타데이터까지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디펜더 설정인데 파이어월에서 호스트 레벨에서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설정이 가능하고 또 네이티브 네트워크 파이어월도 호스트 레벨에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또 모니터 이벤트로 옮겨왔고요. 또 이제 각각의 호스트 레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관찰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컨테이너에 대한 그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5가지 취약점
보안상 위험이 있었고 이런 DevOps를 통해서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은 컨테이너에 대한 대부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